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경제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미국 얘기부터 해볼게요. 미국 정부가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겨냥해서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 바이든 대통령이 그동안 이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뭐 대중 규제는 어떻게 하겠다, 칩스법의 보조금은 어떻게 하겠다 이제 이야기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떠나야죠. 그래서 그동안 자기가 해왔던 이런 정책들의 마지막 매조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어제 최종 확정 발표된 것도 아마 제가 여러 차례 아웃라인은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제 중국의 반도체 규제를 하겠다라는 거에 이제 마지막 그 결과물이 나오게 된 건데요. 내용은 이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어디에서 만들건 간에 미국산 장비, 소프트웨어, 기술 이 세 가지가 들어간 것이 있다면 그중에서 HBM 라인에서 2 이상, 2세대 이상은 중국에 수출을 못한다 하고 수출을 하려면 미국의 허가를 득해야 된다라는 게 이번 이제 규제의 핵심 방안입니다. 그렇다면 보면은 미국의 기술, 소프트웨어, 장비면 뭐 다 걸리죠. 예. 안 걸릴 데가 없을 안 것 걸릴 같은데요? 데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요거 키워드 하나, HBM2 이상 이렇게 돼서 범위를 좁혀보면 이 해당되는 곳이 역시 삼성전자가 가장 나오게 되고 현재 삼성전자는 HBM2, 3 라인에서 한 20%, 30% 정도를 이제 중국 쪽에 팔고 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SK 하이닉스는 괜찮습니까? SK 하이닉스는 지금 전량 엔비디아를 통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레거시 디램이야 팔고 있겠지만 HBM 라인 쪽에서는 중국과는 상관이 없고요. 마이크론 역시도 HBM 라인에서는 중국에 이제 수출하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면 이거 삼성전자 죽이기 아니야? 또 이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고 이게 이제 트럼프가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이든이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확정짓게 된 그런 부분이었었고요. 또 하나 좀 특이했던 부분,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반도체도 통제하지만 계속해서 나왔던 반도체 장비. 그러니까 반도체를 만들려면 반도체 장비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장비 쪽도 중국 맞겠다 했는데 가장 장비의 왕, 네덜란드의 ASML인데 지금 네덜란드와 일본 그리고 33개 국가는 소위 말하는 수출 허가 면제 국가. 너네가 그냥 알아서 해. 즉 미국의 허가를 득하지 않아도 되로 해버린 겁니다. 왜요? 왜 봤더니 이미 중국과의 통제를 잘하고 미국과의 뭐 소통이 좋기 때문에 이들 국가는 그냥 수출 허가 면제 국가입니다. 알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고 또 특이한 점은 이제 ASML도 있지만 미국 내에서는 램 리서치라든가 어플리아드 머티리얼스라든가 또 여기 반도체 장비에 굵직한 회사들이 있거든요. 여기도 중국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현재 중국에서 메모리 반도체 1위 회사가 우리는 이제 창신 반도체라고 많이 하고 CXMT라는 곳이 있거든요. 1위입니다. 여기를 때려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램 리서치라든가 어플리아드 머티리얼스는 이쪽이랑 거래를 하거든요. 이 회사, 이 소위 말하는 창신 반도체는 또 중국 규제 기업에서 빼줬습니다. 그러니까 간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이 대중국 규제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램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6% 오르고요. AMAT, 그러니까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도 한 4% 이상 오르고 엔비디아도 그냥 강보합이었고요. TSMC는 상승했고요. 마이크론도 그냥 적당히 오르고. 그러니까 지금 그 누구도 간밤에는 울지 않았던 그런 어떤 묘한 대중국 규제 완성책이 나왔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정부에서 발표를 할 때는 별로 영향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삼성은 그래도 중국에 20% 정도 수출을 하면 맞아요. 혹시 타격이 있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어떻습니까? 산업부가 방금 발표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뭐 삼성전자, 미국, 우리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했었고 이제 국민들이 이런 반발할 거 아니에요. 아니 같은 동맹인데 일본은 빼주고 왜 우리를 하지? 결국 반도체 패권 중에 메모리에서 마이크론의 경쟁자가 삼성전자. 경쟁도 안 되지만은 하이닉스니까 우리를 또 하려고 이제 이런 좀 반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동맹은 굳건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주가를 보면은요. 제가 이제 마지막 종가 확인 안 하고 들어왔지만은 삼성전자가 뭐 전혀 흔들림은 없었거든요. 강보합 상승 쪽에 되고 있어서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국장의 아주 뭐 영원한 이제 특징이 있죠. 선반영. 이 모든 것들이 선반영됐다. 그리고 불확실성 제거.
왜냐하면 이제 규제가 한다 하다가 지금 떠나기 한 2달 남겨놓고 이제 완전 매조지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불확실성 제거 이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아마도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결국은 나아갈 방향은 이제 2세대, 3세대가 아니라 네. 지금 이미 3가 5세대라고 하니까 이제 6세대 HBM4 라인을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쪽으로 훨씬 더 매출을 하고 또 엔비디아와 계약을 맺게 된다면 훨씬 더 실적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것이 있다라고 해서 시장을 좀 밝은 쪽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종가는 아닌데 마이너스 0.2% 하락하는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양호한 네. 게요. 간밤에 또 새벽에 제가 이제 카페들 이렇게 가보면은 지금 난리가 났었거든요. 와, 깜짝 이제 놀랐을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만 또 무너지는구나. 또 5만 전자, 5만 원 깨지는구나. 네. 막 그랬었는데 또 일각에서는 램 리서치하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도 급등하는 거 보고 이게 확실히 바이든은 트럼프보다는 못한다. 이 중국 대리기는 트럼프가 진짜 완전히 그냥 골목으로 으악 소리 나게 누르지. 예, 바이든은 참 이래저래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래 뭐 주가가 그렇게 크진 않을 거다라는 또 그런 전문가도 일부 있었는데 오늘만 놓고 보면 일단은 후자 쪽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뭐 트럼프 당선인은 지금 뭐 취임도 하기 전부터 여러 군데 때리고 있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신흥 경제연합체인 브릭스에 달러에서 벗어나기만 해. 그럼 관세 100% 때릴 거야. 이렇게 경고를 했잖아요. 네. 네. 저는 이 경고가 꽤 의미가 있다고 보고 그렇습니까? 어쩌면 내년 1월 20일 이후 내년 한 해를 지배하는 그 키워드의 시작 서막이다. 제가 너무 이제 큰 얘기를 하나요? 저도 좀 깜짝 놀랐었는데 이제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고 100% 특히 브릭스 국가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100% 관세를 매길 거고 미국이라는 수출 시장에는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달러 패권. 달러의 패권에 도전한다는 건 또 뭔가 굉장히 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좀 그걸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원래 달러는 근본위제였었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금을 연준 창고에다 넣고 그걸 이제 달러를 찍어냈었는데 71년 닉슨 대통령이 근본위제를 폐지하죠. 그러니까 세계 반발이 어마어마했잖아요. 아니 니네가 뭔데? 70년대 미국은 또 지금 미국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달러에 대한 위상이 흔들리니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로 헨리 키신저가 날아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과 사우디의 밀약이 맺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석유는 달러로만 거래한다. 그래서 페트로달러, 오일 달러가 쭉 왔는데 지금 보면 이제 중동 국가들 그 협정 조약이 작년인가에 이제 끝이 났고요. 그 밀약이. 게다가 세상은 탄소 중립으로 가잖아요. 근데 중동 국가들도 자신들도 살아야 되고 석유 안 쓴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왜 이걸 달러로만 결제해야 돼? 위안화로도 결제하고 유로화로도 결제하고 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옳았구나 했죠. 이제 금융 제재 받았는데 브릭스들끼리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야, 달러 지금 미국의 빚이 사경입니다. 35조 달러에 육박하니까 정말 그 통화 쓰지 말자. 이런 움직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걸 보고 있다가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브릭스 그 경고의 목소리를 낸 건데 바로 몇 시간 뒤에 러시아가 오버하지 말아라. 그렇게 했다가는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이제 정면 반박을 했고요. 이번에는 중국과 미국 또 미국과 러시아 1대1이 아니라 미국 대 지금 중국, 러시아, 브라질, 인도는 아마 이제 미국 편을 들 것 같습니다. 이런 대결 구도이기 때문에 글쎄요, 정말 어떻게 이제 이들이 이제 석유를 달러 외에 다른 통화로도 결제하고 뭐 이런 움직임에 있어서 트럼프 정부가 2.0이 태클을 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왜 내년 한 해를 지배하는 키워드라고 봤냐면 이번에는 그동안에는 달러 패권에 대응했잖아요. 그냥 다 그냥 몰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이라크 전쟁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9.11 테러의 그 핵심은 오사마 빈 라덴이지 이라크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이라크가 유로화로 석유 결제하기 때문에 뭐 했다 이제 그러니까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건 용납 못하는 거였었고 용납을 또 안 했습니다만 저는 이제는 미국의 위상 그리고 중국, 러시아, 브라질, 남미들까지도 결합한 이 연대력 여기에 지금 중동도 여기 붙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트럼프가 세게 나오면 세게 나올수록 브릭스들도 굉장히 강력 반발할 것 같거든요. 이것이 굉장히 한 해를 흔들 것이다. 뭐 관세 폭탄 얘기도 나오지만 정말 관세 폭탄을 때렸을 때 이쪽 라인은 또 가만히 있을까? 이제
굉장히 좀 일기 때와는 다른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어서 저는 딱 그 코멘트 느닷없이 나온 달러 패권에 도전하면 100% 관세라는 말이 그냥 하루 넘길 말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개별 국가들하고가 아니라 신흥국가 연합체하고의 문제이기 대결이죠. 때문에 네. 이거는 눈여겨볼 만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관세 얘기를 하셔가지고요. 멕시코하고 캐나다에 관세 25% 부과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전에 뭐 친구라고 불리던 나라들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도 엄포를 놓은 겁니까? 네, 그걸 보고 이제 두 가지 시선이 있어요. 첫 번째 시선은 방금 그거예요. 네. 와, 친구고 뭐고 동맹이고 혈맹이고 없구나. 트럼프는 이제 무조건 친할수록 먼저 공격하네라는 거로 한 카드를 읽지만 또 한 카드는 이게 관세가 관세 목적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어떤 협상을 했을 때 협상력을 키우려는 하나의 카드구나, 무기로 쓰려는 거구나를 또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멕시코라든가 캐나다는 진짜 뭐 같은 팀 아닙니까? 하고 이미 무관세로 갖고 있는데 거기에 25% 관세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는 이면에는 아마 이제 멕시코도 또 찾아갈 텐데 지금 캐나다 총리도 날아갔잖아요. 갔죠. 예. 네. 첫 번째로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트럼프가 하고 싶은 거는 이제 국경입니다. 멕시코 국경에서 하도 넘어오고 캐나다 국경은 캐나다 사람이 넘어오는 게 아니라 이제 글로 가서 넘어오니까 이제 트럼프가 첫 번째가 불법 이민자 추방 막는 거를 내걸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자기 예산, 자기 돈뿐만이 아니라 멕시코도 노력해야 되고 캐나다도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왜 가장 먼저 우방이라는 캐나다, 멕시코를 공격했는가?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날라왔겠죠. 그거를 오히려 더 니네가 이거 여기 국경선 철저하게 막아라. 그러니까 하나의 협상을 위해서 폭탄 던지고 협상. 뭐 협상하고 폭탄 던지고 네. 이런 카드였겠구나라는 이제 두 가지 시선이 네. 공존하는 그런 대목이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관세라는 게 인플레이션하고 연결될 수 네.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뭐 무작정 막 이렇게 계속 쓸 수는 없는 카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면이 협상용이다. 네. 이렇게 라는 보시는 것도 거네요. 이번에 캐나다 네. 그러니까 그중에 원 오브 댐이죠. 네. 협상용이다라고도 할 수 없겠지만은 협상할 때 쓰려는 그 카드를- 카드도 분명히 될 수 있는 거다라고 네. 얘기할 수 있어서 아니 메이드 인 차이나의 60%를 때리면 네. 중국도 힘들겠지만 미국인들은 어떡합니까? 그 물가 상승을. 네. 예. 아니, 그래서 트럼프 당선인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다들 만나려고 막 네. 하는데 만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를 만나려고 다들 그런다. 뭐 이런 네. 얘기가 있던데요. 근데 일론 머스크도 네.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럴 것 일론 같긴 한데요. 머스크가 네. 오히려 저는 이제 트럼프 시대가 아니라 뭐 제 생각입니다만 트럼프 2.0 시대의 주인공은 일론 머스크가 아닌가? 그 뒤에서 뭐 임금님 뒤에 뭐 숨은 권력자 뭐 이런 얘기 많이 네.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일론 머스크의 세상이 온 것 같다 그런 느낌까지도 받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많은 언론들에서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First body. 우리 이제 가족이다. 가족 사진도 같이 찍어서 이미 가족 됐다라고 하는데 퍼스트 버디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친한 친구가 됐죠. 일론 머스크가. 근데 지금 이제 트럼프도 힘들지만 머스크를 통해서 들어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머스크가 지금 향후 1년간 이제 정부 효율부 수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을 지금 통제하고 있잖아요. 네. 바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향후 1년간 워싱턴 DC의 대관 업무, 홍보 업무는 완전히 축소하고 로비 업체를 1년간은 계약 해지한다. 이제 우리는 로비가 불법이지만은요. 미국은 이제 로비라는 로비스트 자체가 막 자격증도 받고 합법이잖아요. 합법화돼 있죠. 그러니까 예. 백악관도 예. 일정 부분 예산을 편성해서 로비만 전문으로 하는 로비스트를 고용해서 이제 네. 그들을 가지고 뭐를 이제 협상을 하거든요. 안 하겠다는 겁니다. 즉 자기가 하겠다는 거고 자기의 X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대관 뭐 홍보 업무 뭐 다 하고 로비스트 업체도 필요 없다. 그러니까 다 잘라놔가지고 지금 트럼프도 못 만나고 머스크도 못 만나고 오히려 머스크가 불러야 찾아가게 되는 이제 완전히 좀 이 두 명이 좀 뒤흔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들이 최근에 미국의 연방통신규제위원 FCC라고 네. 여기 힘 막강하지 않습니까? 여기 누가 수장이 임명됐냐면 브랜던 카라고 머스크의 측근이자 빅테크 규제론자입니다. 그 아마존, 뭐 구글, 메타 다 떨고 있어요. 왜 이 사람 때문에 떨고 있냐? 우리도 지금 우리 국내 통신주들도 겸사겸사 웃고 있는 게 왜 넷플릭스 같은 데는 망 쓰면서 망 사용료 안 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그런 거,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 빅테크들을 다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사람을 머스크가 여기 FCC 수장에 앉혔어요.
그 이유도 있죠. 왜냐하면 자신은 그 스페이스 X 회사의 스타링크라고 내년에도 우리 1, 2월에 도입된다라고 하는데 자기의 또 저궤도 위성 통신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빅테크들을 또 뭐 압박하고 자기 거 챙기고 이제 이런 와중이니까 지금 빅테크들도 애가 탈 겁니다. 아마 지금 머스크를 만나려고요. 그럼 머스크가 한마디 하는 거에 따라서 뭐 산업이라든지 그런 동향이라든지 이런 걸 주시할 수밖에 없는데 뭐 전투기에 왜 인간 조종사가 타냐, 전투기도 AI로 가자,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그럼 방사는 괜찮은 거야?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방산주 투자하신 게 K 방산주 네. 투자하시는 분들이 최근 한 3주 정도의 주가 급락에 고개를 갸우뚱하실 거예요. 왜냐면 뭐 수주가 잘못된 것도 아니라 수주 기대감도 네. 남아 있고 뭐 K 방산에 대한 장점도 더 알려져 있고 그래서 원인을 찾아보면 또 일론 머스크에서 갈 수가 있을 텐데 일론 머스크가 F-35 뭐 진짜 최고의 전투기죠. 같은 전투기를 만드는 멍청이들이 미국에 존재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 말 하면서 왜 K 방산이 빠지느냐? 새로운 무기 체계를 이제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왜 사람이 타는 F-35를 하냐? 그러니까 여기에 그 F-35를 멍청이라고 한 이유는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제 우리는 파일럿이 인간 파일럿이 그 운행을 하지 않습니까? 조종을 하게 되는데 그 보통 그 압력이 네. 뭐 몸무게 뭐 3배다, 6배다, 뭐 10배다. 그러니까 그거 훈련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극초음속으로 가면은 어쩌면 이제 우리의 파일럿들이 그거를 견디지 못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 파일럿 때문에 머스크의 얘기입니다. 이 소위 말하는 이 전투기의 개발이 늦춰지고 있다. 그러니까 무인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F-35 같은 이제 유인 사람 파일럿이 존재하는 그런 전투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무인 조종기 시대로 가면서 이제 드론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이제 막 한국항공우주 막 이제 전투기 만들고 흑표 전차 만들고 이제 미사일 쏘고 막 이러는데 지금 완전 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는 막 로봇개 이제 로봇개가 전투에 투입되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따라잡았는데 K 방산이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를 머스크가 또 틀어버린다고 이제 이렇게 해서 좀 주가 하락이 됐고 이건 한 단면이죠. 지금 머스크 한마디에 네. 근데 이걸 보고 많은 이제 군수 네. 업자라든가 전문가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머스크 한마디에 긴장하는 거는 네. 이뤄내잖아요. 특히 트럼프도 이뤄내고, 발사체 돌아오는 거 보면 진짜 네. 머스크가 뭐 그냥 또 다 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니까 트럼프도 말한 대로 다 실행하고 머스크도 이뤄내고 다 하는 이뤄내버리니까 사람들이니까. 지금 그들 한마디 한마디에 온 시장이 다 흔들리고 있어서 장중에 간밤엔 나스닥은 또 사상 최고가를 찍고 이랬는데요. 네.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첫 번째 반대 세력이 한 번은 나와야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이들이 추진하는 거에 대한 태클이 한 번 들어오고 그 태클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못 이기느냐, 그게 갈등이 되느냐, 이제 이게 와야 네. 트럼프 랠리도 꺾이고 뭐 코인도 뭐 주춤하든 더 가든 이게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태클도 없고요. 그러니까 계속 나가고 있으니까 거의 트럼프와 머스크가 좌지우지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고요. 이야기를 해보면 끝이 없는 게 또 머스크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직업들, 변호사라든가 의사라든가 뭐 이것도 이제 다 또 대체해야 된다고. 근데 그 지금 무인 전투기도요. 네. 자기가 지금 무인 자율주행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자기 회사, 자기 프로그램이고 다 자기 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또 미국은 그런 거를 또 용인하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1월 20일 이후에 취임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그렇죠. 일단 그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브릭스의 반격. 네.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